일단 답안지 만들 때 필요한 몇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글이 될 글감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내년에 세 문제가 출제되면 뭐 그 세 문제가 내년에라서 중요한, 그러니까 2020년이라서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꽤 오랫동안 중요했던 주제라서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되게 다양한 국제정치 이슈가 있는데 나머지를 싹 버리고 세 문제를 선택했을 때는 그걸 선택하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떤 학자한테 의뢰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교수님한테 의뢰해서 이 양반이 올해는 꼭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선택하게 만든 이유가 정확하게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답안의 서론에 문제 제기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 좋은 문제고, 당신이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 문제의 출제 방향이 어딘지 알겠다. 뭐 이게 이제 첫 번째 필요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모델링 한다고 치면 첫 번째 답안은 서론이라고 해놓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이따가 벼랑끝 외교 갖고 할 건데, 벼랑끝 외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냥 벼랑끝 외교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벼랑끝 외교에서 한국이 뭘 하는지 뭐 이렇게 지문에 쓴 대로 그대로 이제 패러플레이즈 해가지고 다시 그대로 쓰는 방법으로 쓰는 답안 구성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두 번째는 서론을 없애고 그냥 괄호 1 이렇게 한 다음에 괄호 1에 벼랑끝 전술의 개념이 어떻고, 그 다음에 괄호 2 한 다음에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 어떤 일을 할 건지 하고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서론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론을 만들고 벼랑끝 전술이라는 게 좀 특이한데, 북한이 쓰는 벼랑끝 전술은 더더구나 특이해요. 원래 벼랑끝 전술은 강자가 약자를 상대로 해서 겁박하는 건데, 약자가 강자를 겁박하는 아주 신기한 외교를 하니, 이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이 특수한 상황에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뭐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문제 제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었으니까 답한다. 근데 서론을 아예 안 하겠다. 문제 제기 없다.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좀 구체적으로 한다. 극단적으로 벼랑끝 전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나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해도 할 게 없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요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얘가 제일 나쁜 거고, 문제 제기 없으니까. 문제 제기 없으면 결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논쟁하라고 했는데 본인의 주장이 나올 근거가 아예 없잖아요. 논거만 있지 주장은 없잖아요. 근거는 있는데 자기 주장이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왜? 문제 제기가 없으니까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론 낼지가 없어서 얘가 제일 나쁘고, 그 다음 나쁜 게 이거. 서론은 쓰는데 정확하게 뭘 물었는지 잘 모르겠고 관심이 없는 거. 제일 좋은 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고 내가 글 쓰겠다고 정해주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틀에 한 번씩 시험 볼 건데, 시험 보는 동안에 서론에 배경 설명을 아주 잘 못하더라도 문제 제기는 매우 클리어하게 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160문제를 풀 동안 제가 코어 퀘스천하고 코어 앤서 불러드릴 거거든요. 매 문제마다. 그래서 그거 그냥 기계적으로 적는데 몰두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약간 살을 더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구체화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를 꼭 답안에 넣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제기했고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주장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벼랑끝 외교를 북한이 하는데, 북한이 극단적 전술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가 약자인데 B에게 막 겁박하고 협박하는 이런 외교를 쓸 때 얘네 둘 사이의 문제지 제3자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 주장이면 맨 마지막 결론은 한국이 뭔가 해보고 싶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다. 이게 결론. 근데 그렇게 쓰면 출제자 의도에 좀 반할 것 같으니까 약간 누그러뜨려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지만 약간 중재해보는 노력 정도는 해봄직도 하다. 뭐 이렇게 써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낙관적으로 중재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뭔가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주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다 본인이 본인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 주장이 보통 이제 결론에 들어갈 거라, 글을 쓸 때 결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미 정하지 않고, 미리 정하지 않고 쭉 그냥 논거를 쭉 따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야 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 주장은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할지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논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잘못하면, 시간이 부족하면 쭉 이야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로마자 3번 쓰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로마자 4번에 결론 써야 되는데 결론 없고 끝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 쓰다가 약간 옆길로 빠지는 바람에 원래 본인이 문제 제기한 거 말고 다른 걸로 결론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안 하시려면 일단 서론에 문제 제기하고 나는 결론을 뭘로 맺을 건지 정하고, 시간이 없으면 중간에 논 거 좀 몇 가지 생략하고 결론 쓰고. 되시죠? 그 다음에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결론에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가 있는 건데, 꼭 글이 어떻게 되냐면 서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자가 한 2개쯤 있고, 마지막 결론 있고, 얘네가 있어서 얘가 도출되는 것처럼 돼.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얘가 있어서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됐죠?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이 이론이 좀 약할 수도 있고, 이론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어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론 도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 보는 주제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오디언스 코스트 같은 거는 이렇게 교과서나 이런 데 소개 안 돼 있는데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나는 이론이 있어야 내 결론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론이 중간에 없거나 혹은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거기서부터 당황해서 글을 못 써요. 근데 이렇게 쓸 건 아니고, 어쨌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입장이 있을 거고, 다만 이론이 약하면 주장은 있는데 논거가 좀 약한, 그러니까 아주 좀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글이 되겠지. 근데 이 이론만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논거가 없으면 자기 주장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됐죠? 이론이 여러분 주장을 서포트하는 거지, 이론이 있어야 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본인 주장을 먼저 만들고, 그래서 어디로 갈 건지 정한 다음에 글 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제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할 건데 그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논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논증 과정에 3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논리를 만들어야 돼. 이게 목차를 구성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계를 만들었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주장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니까 이론이 필요해. 그 다음에 그게 내 주장이 객관적으로 검증해봐도 내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여주려면 입증해야 돼. 세 가지가 주장을 논증하는 논거들이거든요. 다시 요거 가지고 다시 설명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벼랑끝 외교나 뭐 이런 걸 설명할 때 서론 쓰고, 거의 국제정치학의 글은 대부분 비슷한데 분석 도구가 있고, 이거 가지고 분석하고 아니면 정책 제안하고 결론을 쓰거든요. 근데 첫 번째 게 없다는 건 뭐냐면, 체계나 이런 게 없다는 건 요 방식으로 내가 글을 쓰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 안 하고 쓰는 거예요. 제일 단순한 건 서론, 그냥 전체
본론 이렇게 해갖고 뭉뚱그려가지고 하고 마지막 결론 쓰고. 됐죠? 그냥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개 비교하면 얘는 분석 도구가 있고 그 분석 도구를 갖고 어떻게 분석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정책을 제안할 건지라고 글 썼다고 우리가 알지만 여기는 본문이라고 해놨으니까 안에 내용을 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뭘 가지고 어떻게 구성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절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내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정리해서 이 주제를 풀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잘한 거니까 이것보단 이게 더 좋은 글이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 연습하시는 게 목차를 세밀하게 만들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읽었을 때 뭔 말하는지 알게끔 만들고 지시성을 좀 높이고 구체화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첫 번째. 됐죠? 이게 뭐보다 더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국제정치 이론 몇 가지 암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